안녕하세요. 블루투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필리핀에서 택시 타실 때 주의사항 2부입니다. 1부부터 시청하셔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연스레 알 수 있으니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꼭 1부를 보세요. 2부에서는 제가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기 싫어하는 점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아예 안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아예 거기는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마닐라가 유독 심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이야기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안양시까지 가자는데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종로에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는 말입니다. 황당한 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간다는 겁니다. 6년 전 일인가요? 제가 수락 속에 있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안 간다고 하더군요. 10대를 잡았는데 다 안 간다고 합니다.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몇 대나 안 간다고 하나 보자. 정말 100대 가까이 택시를 잡았을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이 그나마 택시가 아주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택시는 넘치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때 택시 이용하면서 한 3번은 만났던 기사를 만났습니다. 택시 기사 중에서 성격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사였습니다. 아, 드디어 가겠구나 생각한 것도 잠시. 이 기사도 안 간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간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갈 때 차가 워낙 막혀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라고 하니 버스를 타고 B지역 가서 택시를 타라는 겁니다. 여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차가 안 막히는 새벽 시간대는 가지만 차 막히는 지금은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네요. 마닐라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는 여길 와보신 분만 느끼실 거예요. 세부 지역도 차가 막히긴 하지만 마닐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넷째, 마약을 하는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운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하는 택시기사가 많습니다. 나중에 필리핀 직원들한테 들으니 마약을 하는 택시기사가 꽤 많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더더욱 택시 타는 걸 꺼리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섯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택시를 타신 분들은 한국과 다른 점 몇 가지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1. 차 번호가 택시 옆면에도 적혀 있다. 2. 택시 타면 택시기사 인적사항이 큰 종이에 코팅되어서 걸려있다. 3. 차 번호가 택시 타면 좌석 안쪽에도 적혀 있다. 4. 호텔, 공항 등에서 택시를 타면 어떤 직원이 꼭 차 번호와 목적지를 적는다. 왜 이러는가 하면 실제 과거에 택시기사가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다 보시면 되세요. 요즘은 이런 사고는 거의 사라지기는 했지만 간간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택시를 타고 전화상으로 어느 지역에 간다고 전화 받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주고 꼭 차 번호를 불러주세요. 차 번호는 택시 안에 적혀 있습니다. 차 번호는 택시기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이야기해주세요. 이러면 어느 정도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정말 전화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택시기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더욱 대비하고자 하시면 저희 여행사에 카톡으로 차 번호를 남겨주세요. 돌발 상황 때 가능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택시를 타는 걸 꺼려하는 것입니다. 간혹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기사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오히려 팁을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통 렌트카 이용을 거의 하는 편입니다. 렌트카 요금은 물론 택시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마닐라의 경우 10시간 이용 시 얼마라는 체계인데 세부의 경우는 기본 2시간에 보통 1000페소 정도이니까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참고로 이 금액은 9인승 같은 밴을 이용했을 때 금액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액은 택시보다 비싸지만 보통의 렌트카 기사들은 친절하고 말도 안 되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다는 거죠. 아, 물론 허가받지 않은 렌트카 업체는 예외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요금은 싼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대처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리핀에 우버 서비스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비스 종료하였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필리핀에 우버가 있다는 글은 과거의 글이니 참고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그랩은 택시를 부르는 용도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음식 배달, 킥 배송, 마트 장보기, 각종 요금 결제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핸드폰에 그랩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데 택시를 잡는 용도보다는
음식 배달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택시 이용할 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랩으로 검색해주세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하시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카 부분을 누르시면 되세요. 출발지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니 따로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착지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확인을 누르시면 근처에 있는 택시가 보일 거예요. 자동으로 매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택시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기사가 문자를 보낼 텐데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 번역 수준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차량 번호, 기사 이름까지 같이 오니 그 택시를 타시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시면 되세요. 세부 본섬에서 묵으실 분들 말고 막탄섬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막탄섬에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세부섬 시내에는 택시가 흔한 편이지만 막탄섬에서는 택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블로그들을 살펴보면 그랩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 잡으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랩 어플이 근처에 있는 택시를 콜할 수는 있지만 없는 택시를 만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때 로비의 벨보이한테 택시를 부탁하면 그들이 불러줍니다. 그렇게 부르면 보통 콜비로 100페소를 받습니다. 벨보이가 받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요금 플러스 100페소를 추가해서 받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택시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택시 일부러 안 불러줬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그들이 일부러 안 불러준 게 아닙니다. 특히 밤부터 아침 시간대에는 아예 택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세요. 지금까지 필리핀의 교통수단 중 택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필리핀에 처음 오신 분들, 필리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블루투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바로 물어보시거나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